안녕하세요. 미라클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지인분이 지금 경매로 소액 투자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그 물건 찾는 방법하고 경매로도 충분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20대 후반이시고 직장을 한 2년 정도 지금 다니고 계세요. 거주 지역은 수도권인데 아무래도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경매는 하고 싶은데 대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로 투자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열심히 직장을 다니셔서 재테크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저금만 꾸준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뭐 아끼고 아껴서 저금을 했는데 여러 이제 재테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산이 들어가는 게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시작했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이제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투자나 다른 재테크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이제 지인이나 친구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좀 약간 허탈한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재테크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 시작을 한 게 이제 부동산 경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결혼 계획도 아직 없으시고 청약은 하고 계신데 점수는 이제 극히 낮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제 투자금도 많지가 않고 또 대출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자산을 지금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어떤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저금을 하고 또 월급도 받고 또 거기에 자산 소득까지 생기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먹었으니까. 직장을 다닌다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죠. 경매를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에서 받는 거는 월급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 자산을 빨리 좀 늘리는 방법을 찾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도 이제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금 3천, 4천 이 정도 금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제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을 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1%예요. 실제로 서울에 집이 이제 있는 분도 작년에 여주나 이천 쪽에 아파트를 경매 낙찰을 받으셔서 성공적으로 세팅을 잘 하셨거든요. 이분들도 서울에 집이 있지만 취득세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비조정 지역은. 보유세도 뭐 금액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3억 이하면 양도세 중과가 또 배제가 되죠. 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 실거주가 아니라 보유만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비조정 지역 공시지가 1억 아파트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비조정 지역을 우리가 잘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금이 지금 많지 않다 그러면 대신 우리는 열정이 그만큼 있으니까 지방이라고 해도 좀 멀다고 해도 찾아가서 투자를 해야죠. 그런 열정은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투자금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수고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이용을 하려면 그런 수고는 충분히 해볼만 하죠. 돈 버는 일이니까 이런 거를 잘 투자를 해놔서 세팅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몇 천도 벌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비조정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조정 지역이 메리트가 있는 게, 주택이 지금 하나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는 분들도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셔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1.1%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어딘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고 또 금액대에 맞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겠죠. 먼저 우리 국토부에 들어가면 여기 정책자료로 하고 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행정규칙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21년도 8월 달에 발표가 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다운을 받으셔서 조정지역이 어딘지, 그러면 그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비조정지역인 거니까 그 비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찾아보면 되겠죠. 자, 아까 그 물건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문서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현황이라는 게 쭉 나와요. 이 외의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조정 지역 대상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다운받은 거기에 있는 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하고 여주가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비조정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물건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천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를 눌러주시고 검색을 한번 하면 요 하나가 지금 나오네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감정가가 1억 4,400이고 한번 유찰이 됐네요. 유찰이 돼서 1억 8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공시지가는 아마 1억 이하가 될 거예요. 1억 이하가 될 거니까 이거는 내가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더라도 두 번째 주택으로 내가 접근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를 맞지 않아요. 1.1%입니다. 무주택자는 그냥 이거는 뭐 1.1%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 조정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지역으로 내가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면 이 취득세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그 다주택자들이 특히나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들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자, 이 물건을 보면 경기도 이천 창천동에 있고 대우 2차 아파트 때 2층이에요. 15층 중에 이제 2층이고 서양이네요. 권리 분석 보면 지금 말소기준 근로가 신한은행이고 따로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아마 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차가 없으니까. 150대 되고 방이 3개예요. 욕실 2개고 구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입찰만 잘해서 낙찰 잘 받으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만약에 지금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이제 여기 이제 스피드 옥션은 온나라 지도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상세보기 가셔서 실거래가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물건 나온 아파트가 요평수인데 지금 거래가 그래도 뭐 뜸하지 않고 거래가 잘 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층이다 보니까 아마 고층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감정가는 그냥 감정가일 뿐이지 절대 시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최소한 뭐 5군데 이상은 연락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도 인악관리비나 그 주변의 인프라나 주변 동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꼭 현장에 가셔서 여러 부동산을 들려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21년도 8월 달에 2층이 1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네, 1억 5천에. 한번 유찰된 거는 지금 감정가하고 지금 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서 한번 떨어진 것 같아요.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실거래가 어떻게 되고 그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상 문제가 없고 그냥 시세 조사 잘 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감정가가 1억 4,400이죠.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0만 원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시세조사를 해서 입찰을 내가 1억 2천 정도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미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낙찰가 70%, 감정가 60%에서 작은 금액이 대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낙찰가 기준으로 70% 했을 때는 8,400이 이제 대출이 나오고 감정가로 했을 때는 60% 나오니까 8,64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거니까 그러면 예상이 되는 대출은 요 낮은 거 8,4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취득세가 1.1%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취등록세를 낼 때 이제 법무비용,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한 2% 정도 계산을 해요. 통상. 그러면 한 24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8,400만 원을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매월 4% 제가 이걸 잡았거든요. 뭐 만약에 신용에 따로 문제가 없거나 신용이 더 좋고 이러면 조금 이자는 싸지겠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게 되게 아까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다니면 이런 그 이율에 대한 부분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저도 그랬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8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투자금이 뭐 3천, 4천, 5천도 아직 안 되신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냐, 부동산을 살 수 있냐, 지금 다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현금을 낼 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명도비하고 뭐 수리비는 이제 제외가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거 해서 다 정리를 하면 3,8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명도 수리비 제외하고. 물론 입찰가가 더 낮아지면 이것도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직접 살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전세든 월세든 이제 임대를 이제 세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거를 받아요. 세입자한테 전세를 맞추든 월세를 맞추든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세 세팅을 한다고 쳤을 때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에 얼마, 월 얼마 이렇게 했으면 내가 들어간 돈 이 돈에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또 2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내 투자금은. 그리고 전세를 만약에 맞춘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시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 되게 탄탄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낙찰은 1억 2천에 받았지만 전세로 만약에 1억 2천을 맞춘다. 아니면 그 이상을 맞춘다. 그러면 이 투자금은 다 회수되고 도리어 돈이 남는 거예요. 세팅이 플러스 풀피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돈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세로 세팅을 잘 해놓으면 내가 500이 더 남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더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내 돈이 안 들어가는 무피 세팅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 비조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하면 실질적으로 대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잘 나오고 또 내가 투자금이 종잣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물건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선입견 좀 있잖아요.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매는 특히나 가격은 내가 정하잖아요. 내가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파는 사람이 나는 이 가격을 팔 거다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지만 경매는 사는 사람, 입찰자가 나는 이 가격으로 이거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따라서 입찰가를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맞는 부동산을 검색을 하셔서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당장 돈이 없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한다, 그러면 결국엔 또 시간은 가는 거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그랬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점이 하나는 신용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신용대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꼭 통장에 있어야지만 이게 내 돈이고 내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출도 사실 내가 능력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내 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낼 돈 이상으로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만 투자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내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내 투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 투자금에 맞는 지역,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해요.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뭐 10억, 20억짜리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실거주를 할 게 아니라 이걸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5천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2억짜리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만 제대로 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잖아요, 직접. 그래서 시세 조사도 되게 중요한 거고 시세 조사 전에 내가 어떤 물건을 찾고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니면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의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1억이면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3억 이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금액이 만약에 뭐 1억 뭐 5천이었는데 시간이 가서 계속 뭐 올랐어. 한 1억 정도 이제 올라도 공시지가 3억 이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도 있지만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근데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아니라 2년만 보유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한 바퀴를 돌리고 매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연장을 해서 가셔도 좋으니까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또 지방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뭐 투자를 못한다 이게 아니라 경기도 안에서도 비조정 지역이 있으니까 읍, 리 단위로 또 있어요. 그 지역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지방이라고 해도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거나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야죠.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지 열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열정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사실 재밌거든요. 어디든 내가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동산 경매도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 처음에 이 금액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증금만 회수가 되면 투자금은 더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두 번째 물건 또 투자를 하고 세 번째 이 스텝으로 가셔야 되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빵 뛰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번다고 이제 돈이 투자금이 많은 사람은 큰 물건을 내서 큰 돈을 뭐 벌 수도 있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저도 이제 돈이 없어서 3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5년,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은 늘어가고 늘어가는 중에 내가 또 투자할 물건이 또 생기면 또 하나를 한두 개 정리를 하면서 계속 이 단계를 밟아 나갔거든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어보신 분도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해있을지는 진짜 상상이 되죠. 저도 5년만 더, 2년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3,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제가 만약에 차를 살래 아니면 부동산을 할래 그러면
당연히 저는 차보다는 부동산을 택하겠죠. 뭐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선 치더라도 이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재테크 투자라는 거는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1년, 2년 뒤에 또 3년 뒤에는 어떻게 내 자산을 불려나갈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영상은 이제 부동산 경매 처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받거나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으로 이제 경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더 좋은 영상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